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의 확률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했죠. 경우의 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 보면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맥락은 같아요. 여기서 보면 같은 조건 아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실험이나 관찰의 이해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데, 같은 조건 아래에서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결과들 있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대해서 보면 같은 실험이면 내가 같은 위치에서 뭐 던지는 게 같은 조건이겠죠. 이러한 같은 조건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가 있다? 주사위가 뭐 1이 나오거나 2, 3, 4, 5, 6이 나오는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걔네들을 이제 던지는 데 한 사건에서 본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발 6이 나와라 막 게임하다가도 뭐 부루마블이나 옛날로 치면 뭐 요즘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주사위를 굴리는 게임에서 뭐 6이 나와라, 3이 나와라, 아니면 2나 4가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동전 튕겨가지고 게임 순서를 정할 때 축구 경기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나오죠. 그러면 던졌을 때 딱 보면 뭐가 나온다? 앞면, 뒷면이 나오는데,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전체 어디에서 그런 확률이 나오나 보면 전체 경우의 수, 알아봐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봐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봐야 되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대표적으로 A를 쓰니까 사건 A라고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확률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조금 말로 풀어내면 내가 반복되는 같은 조건 안에서 반복되는 실험이랑 뭐 실험이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들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A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다?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확률은 알파벳으로 P라고 합니다. 뭐였는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프로포지션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식은 알파벳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 n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A, 소문자 A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알아보면 뭐가 있을까? 성질을 봅니다. 성질을 보는데, 봅시다. 내가 동전을 다 던져볼 수 있어. 동전을 다 던져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동전 2개 중에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보세요. 동전을 하나를 던진다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죠. 여기다가 봅시다. 두 가지 중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나오냐? 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하나죠. 앞면 하나밖에 없죠.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하나죠. 근데 중간에 뭐라고? 앞면이 나오거나 라고 했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뭐이거나 그러면 또는이랑 같아서 또는이면 더하기를 해줘서 사건,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2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2. 그래서 얘는 그러면 계산이 1인데 1이란 뜻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알아봤더니 거기에 대한 확률이 1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나오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얘가 바로 100%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왜 100%라고 하느냐? 퍼센트 계산을 어떻게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텐데, 자,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일부를 가지고 곱하기 얼마? 100을 했다. 100을 했다. 근데 여기서 얘를 지워보면 얘가 뭐다? 전체 중에 일부는 뭐다? 확률과 같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퍼센트는 확률이랑 가장 많이 밀접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퍼센트로 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확률은 뭐다? 유리수로 나타낸다. 소수도 아니고 유리수로 나타냅니다. 지금 성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확률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죠.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개수가 7이 나왔으면 좋겠어. 7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7개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1부터 6까지 박혀있는 주사위밖에 없는데 7이 나올 수가 있나? 아예 없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A 숫자 7, 7개의 눈이 박혀있는 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전혀 안 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방금 전처럼 0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도 있다. 뭐가? 확률 P가. 그런데 어디까지? 1까지 되겠다. 요거에 대해서도 보면 선생님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 하나 예로 들어보면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데 박혀 있는데 1 이상 10 미만인 숫자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준은 전체예요. 전체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당연히 10개긴 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예요? 1부터 6까지의 숫자밖에 박혀있지 않은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만 있어? 1, 2, 3, 4, 5, 6밖에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6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6이 되겠습니다. 요거 오해하지 마시고 더 넘는 거 있다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 먼저 반복되는 사건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0은 뭐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 않을 확률. 1은 무슨 뜻이었다? 절대 일어날 확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Q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 쓰는 거니까 Q는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원래 Q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1-P예요. 1-P. 그래서 1-P가 뭔데? 라고 하면 봐보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P가 나왔어. 근데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뭐다? 1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는 그 전체 확률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빼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확률이잖아.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보겠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봤었죠? 경우의 수에서 보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수 봐보면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운데 요 안에서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였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한 번에 알아내기가 힘들 때 요거를 썼어요. 제법 많은데 요거의 반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나 복잡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를 썼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확률이죠. 확률. 전체 확률은 뭐다? 절대 일어날 지표다. 전체 일어날 확률 1 빼기 요건데 요거를 확률로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전체 경우의 수 마이너스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 근데 얘를 우리 유리식의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분모를 따로따로 봐줄 수가 있죠.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얘를 약간 분배 법칙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얘가 사실 뭐냐? 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거죠. 나눈 건데 우리 나누기를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다? 역수한 것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얘 지금 역수의 형태고 요거 전체 경우의 수 분의 1 곱하기 요게 되는 거죠.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니까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보다 우리 확률 P로 나타냈다. 그래서 1-P라는 요게 나타나는 거고 얘를 계속 쓰기 번거로우니까 뭐다? 1-P를 우리 Q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써보면 Q는 1-P라고 할 때 얘는 뭐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 확률에 대해서 하나 예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예요. 그러면 우리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40%는 n분의 a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눠주면 100으로 나눠주면 양변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확률 P는 뭐다? 10분의 4? 약분 더 할 수 있네. 5분의 2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내일 눈이 올 확률은 5분의 2구나. 그러면 눈이 안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보면 눈이 안 올 확률 Q는 1-P니까 1-5분의 2인 얼마?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5분의 3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사건 A에 대한 확률 P가 있고 사건 B에 대한 확률 요거는 Q라고 봅시다. 지금 저 Q하고 이 Q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알게 될 테니 요거는 지워둘게요. 정말 나중 일이야. 이걸 4번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 경우에서 했던 것처럼 또는과 그리고를 다뤄볼 수가 있겠어요. 또는과 그리고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 똑같다. 어떻게? 아까도 조금 알아봤지만 여기에 또는 그리고가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일단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은 뭐였다? 더하기였다. 그리고는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을 쭉 정리하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또는이면 뭐이거나 또는부터 적어줘야죠. 또는 뭐이거나 뭐뭐나 뭐뭐 뭐뭐나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는이라고 했고 수학과 영어에서 많이 했고요. and는 그리고고 그리고라는 뜻이 있었고 뭐뭐 나와 다른 뭐뭐와 둘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거나와 반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고가 있겠네요. 이고, 아니면과 다른 거는 함께 라는 게 있겠네요. 함께 아니면 모두 라는 표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얘는 특별하게도 기호, 쉼표도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느낌이, 위와 아래가 느낌이 다른데, 여기에서도 또 완전히 얘는 아예 뭐라고 해야지? 단어가 아니라 어떤 기호로서도 표현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우리 전체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n인데 이렇게 얘 말고 자,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그냥 쭉 지어서 다시 봐야겠네. 미안.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스몰 a, 확률을 Q라고 할게요. 여기 경우의 수, 여긴 확률. 자, 사건 B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B, 확률을 P라고 하고선 왜 Q라고 다시 적었을까? Q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러면 여기 또는에 대해서 봅시다. 또는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자, 또는 이라는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면, n분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A와 B를 더하는 거죠. 근데 확률이 되면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구하는 거니까 n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 n분의 A 더하기 n분의 B로 나눌 수 있다. 얘는 또 n분의 A니까 사건 A에 대한 확률 P가 되겠고요. n분의 B는 뭐다? 사건 B에 대한 확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Q.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이 돼서 우리 또는이라고 하면 사건 A에 대한 확률 더하기 사건 B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모두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도 부드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도 요거를 말할 때가 있는데 주로 얘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해설은 요거를 씁니다. 또 이렇게 섞어가면서 쓰기 때문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럴 거라 생각은 돼요. 얘네들이 모두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에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그리고면 end는 어떻게 나올까 보면 전체 경우의 수, 먼저 사건부터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타낸다? A 곱하기 B로 나타낸다. 이때 확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해서 A 곱하기 B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n분의 A
요거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과정이 조금 다르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보면 어떻게 일어나냐?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한데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긴 하죠. 그리고 사건 B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때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동시에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 요런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굴리는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건 A는 뭐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파란 주사위가 짝수가 일어날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빨간색 주사위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 소수가 나올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뭐다? 둘 다 같이 던졌어. 그러면 파란색 주사위가 일어날 확률과 빨간색 주사위에서 일어날 확률이 각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말하려면 둘의 전체 경우의 수가 다르면 이렇게 봐야 되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만약에 M이면 N분의 B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서로 곱해줘서 실제로 전체 경우의 수는 두 주사위를 굴리면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를 봐보면 6 곱하기 6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돼가지고 얘는 A 곱하기 B로 나타내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N과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N을 서로 곱해주는 거죠. 얘가 어디에서 왔다? N분의 A 곱하기 N분의 B. 만약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전체 경우의 수가 각각 다르면 그 각각 다른 거를 대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 N제곱분의 A, B가 되는데 A 곱하기 B가 되는데 사실 요거는 뭐다? NM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N으로 퉁 쳐가지고 얘를 N으로 만들면 N. 얘네 둘도 그냥 이렇게 안 나타내고 떼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죠. 하지만 흰색으로 표시해 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확률을 보는데 확률에서 이제 대표 문제격이 있어요. 첫 번째 뽑기입니다. 뽑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첨이 되고 당첨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보는데 이 개수가 다르죠. 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연속으로 뽑는데 하나를 뽑는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 10개 중에 3개의 당첨자가 있대. 그러면 당첨이 안 될 확률 구하라고 하면 10개 중에 3개라며. 그러면 나머지 10개 중에 3개를 뺀 나머지는 당첨이 되지 않는 거네. 10-3으로 놔둬가지고 10분의 7이 그럴 확률이구나. 이런 기본 문제 말고 조금 응용하자. 2번 연속으로 뽑을 거야. 연속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 뽑기를 하는 경우 또는 우리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연속으로 뽑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다. 내가 뽑았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어. 요거를 감안해서 보면 내가 뽑기를 하는데 다시 넣는 경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이 뭐야? 꺼내는 거죠. 안에서 무엇인가 꺼낸다는 말이고, 복원은 뭐다?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거야.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라서, 다시 넣는 거는 뭐냐면 내가 10개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0개 중에 3개가 당첨 대비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꺼냈어.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넣었어. 그러면 10개가 있었는데 3개의 당첨 대비, 그 수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 자, 이번에는 당첨이 되지 않는 제비 5개하고 당첨되는 제비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우리 계산을 하던 것처럼, 만약에 2번 연속 꺼냈는데 당첨이 될 확률이라고 하면 뭐야? 2번 연속 당첨이 되려면, 자, 몇 개야? 7개 중에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빼.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남아요? 6개가 남죠. 6개 중에서 당첨제비 몇 개다? 하나다. 그러면 2번 연속 뽑는 건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를 뽑고 2번째 뽑았을 때 모두 당첨이 돼야 된다. 선생님 설명에 뭐가 있는지 알겠니? 뭐뭐 하고 A를 뽑고 나서 B를 뽑았을 때 모두 당첨이 될 확률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곱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A가 당첨이 되고 B가 당첨이 안 될 확률이라고 하면, 뽑고 안 될 확률 얼마? 5. A를 뽑고 B를 뽑는 거니까 중간에 곱하기를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하나씩 줄여서 보는데 뭐다? 내가 전에 앞에서 뽑았던 거를 요거는 복원이잖아. 복원. 다시 되돌려놨으니까 7분의 2. 2번 연속 당첨이 될 확률은 이렇게 적어주시고, 뭐 처음에 당첨이 되고 2번째 당첨이 안 될 확률, 근데 복원을 했대. 복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5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2번째는 뭐겠어요? 다시 넣지 않을 경우 뭐다?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되겠다.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5개 중에 2개가 당첨일 때 2번 연속으로 뽑으라 그래. 2번 연속으로 뽑는데 둘 다 뭐다? 당첨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전체 7개 중에서 당첨제비 2개다. 그러니까 A가 뽑고, 처음 사람이 뽑고 2번째 사람이 뽑는 거를 보면 뭐다? 6분의 1. 6개 중에 하나만이 당첨제비다 라고 설명하는 꼴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거의 똑같은데 이제 요거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도형에서의 확률. 도형에서의 확률을 보는데, 요게 왜 어렵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사실. 뭐를 볼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역이 있어요. 요게 제일 어려워해. 뭐 돌림판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되어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거의
그냥 1대1대1대1대1이라서 뭐 다 1대1이라서 전체 몇 개냐, 나눠진 게 몇 개냐, 그 중에서 얘 하나당 확률은 뭐 n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심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중심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5대 3대 5다 그러면 확률은 다 합쳤을 때 13분의 5, 13분의 3, 13분의 5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요거 얘가 제일 문제인데 얘를 이상하게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요거 1학년 때 많이 본 거죠. 그리고 2학년 때 모의 비, 면적의 비에 대해서 볼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길이가 다 똑같다. 근데 여기 바깥쪽에 면적의 비를 알고 싶다. 아니면 여기를 맞출 확률, 활을 쐈는데, 뭐 총을 쐈는데 여기 맞출 확률은 얼마인가? 단 뭐 나가지 않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률을 보면 여기가 1, 1, 1이래.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 이렇게 실수를 해. 얘가 반지름이 3이구나. 3이구나.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9파이네? 까지만 해. 9야. 그래서 그냥 9야. 근데 이 9파이라는 건 뭐야? 전체 경우의 수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원의 둘레까지에 해당하는 이 면적을 계산한 거야. 이 계산은.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요 가운데 부분을 빼줘야죠. 요 가운데 부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9파이 중에서 여기까지의 면적, 요 가운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얼마다?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가 되겠네. 어디에서 빼야 된다? 9파이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확률은 얼마다? 9분의 5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부피가 됐다면 부피에 대해서도 확률을 구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하게 나온다면 닮은 비에다가 세제곱을 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도형이 나오더라도 그 넓이의 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한 번 더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고 내가 채워야 될 것들 한번 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